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전 장관, 지금 이 시각에도요, 경찰과 이제 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처음 경찰이 출석을 했지만 그런데요, 아니 준비 없는 소환 조사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뭘까요? 정치적 험지라고 하는 부산에서 3번 떨어지고 4번째 만에 당선이 됐습니다. 그런 제가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으로 고단한 인내 시간을 맞바꿨다.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?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. 그래야 최소한의 개연성이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한학자 총재 만난 적 있으십니까? 차라리 현금 200억, 시계 100점이라고 하라면서 억울함을 토로했어요. 일단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한 정치인 3명 가운데 첫 조사가 이루어진 건데 뭐부터 물어볼까요? 일단은 이 사건의 시작이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이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진술 내용을 지금 경찰이 이제 확보를 한 상태고, 특히나 이제 구치소까지 가서 또 추가로 이제 진술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좀 최초에 이제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것이고요. 그리고 진술 이후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통일교 측에서 이제 확보한 자료도 있고,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해명을 할 부분이 있으면 이제 물어볼 여지도 있고요.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한학자 총재한테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제 통일교에서 승인이 없이는 네. 이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, 그래서 한학자 총재의 진술 내용과 추가로 이제 한학자 총재의 이 2인자 비서실장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진술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지금 사실관계를 조금 대조해보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, 그렇게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요, 이경민 변호사, 그 경찰이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이제 사건을 넘겨받은 지 9일 만에 이렇게 전 장관을 부른 걸 두고요, 좀 이례적으로 빠르다, 이래저래 말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앞서 경찰이 전 장관 그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에 현금 2천만 원 그리고 명품 시계 한 점을 받았다 이렇게 적시를 했거든요. 근데 지금 시계는커녕 영수증도 못 찾은 거잖아요. 그러면 물증 없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이게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수사를 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됐을 때, 아니면 뭐 누구 관련자의 진술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해놓고 진행을 하는 게 맞는데,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인 것이 지금 2018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,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이 만약에 지나고 나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제명이 계속 갈 것 같으면 결국 공소시효를 도과하는 문제가 있거든요.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추가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수사에 착수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, 시간이 없어서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수사에 착수를 하고 이후에 지금 뭐 압수수색이나 아니면 전재수 전 장관의 진술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확보를 해내지 못한다면 수사에는 착수를 했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도 될 수 있어 가지고, 그래서 이게 준비 없는 조사 이런 이제 비난이 조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요, 또 게다가 이 의혹의 시발점, 그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었는데 이 진술이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나는 그런 진술한 적 없어, 만난 적도 없는데 금품을 전달한다는 게 말이 되나 라면서 최근 진술을 이제 번복하는 듯한 모양새였거든요. 그러면 전 장관 이 소환 조사에서 물증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진술까지 번복했으니까 그냥 거기서 끝날 수 있다, 이렇게 분위기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충분히 이제 전 장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물고 늘어질 것이고요. 사실 이제 이 금품을 줬다라고 했을 때 금품을 받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금품이기 때문에 이제 증거가 남아있지는 않거든요. 네. 그럼 본인이 받았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 이제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정치자금법이나 뇌물 같은 경우에는 준 사람도 처벌을 받거든요. 근데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 결국 줬다라는 진술이 본인한테도 처벌이 돌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줬다라는 진술을 했을 것 같으면 그럼 그 처벌까지 무릅쓰고 진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었지만, 근데 최근에 이제 권성동 의원의 재판에서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는 그런 식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든지, 아니면 제3자한테 그걸 들었을 뿐이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의 이제 진술이 나왔던 것을 봤을 때는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어느 정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, 네. 그래서 이 신빙성이 만약에 조금 이제 의심스럽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전 장관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게 되면서, 그래서 나머지 이제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도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, 아마 이렇게 좀 방어 전략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
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물어볼 텐데, 자, 두 번째, 바로 2018년 9월 9일 이날 전 전 장관이 뭐 했는지 그것도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 같다고요? 그렇습니다. 2018년 지금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 통일교 부산에서 이제 행사가 있었습니다. 네.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전 전 장관이 축사도 하고 그때 당시 참여를 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, 그 의심을 받는 이유가 그 다음 날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한테 특별 보고를 했습니다. 당시에 이제 전 전 장관이 어쨌든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특별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, 그래서 그 전날에 뭔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, 그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, 근데 이날 이제 이 전 전 장관이 이제 해명을 하는 부분은, 나는 그때 당시에 의성에서 이제 벌초를 하고 있었다. 벌초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행사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. 이렇게 이제 알리바이를 대고 있는 상황이라서, 그래서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는 지금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, 알리바이를.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 전 전 장관이 금품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, 당연히 다른 날짜에도 행사에 참여를 했고,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통일교에서 이제 뭐 우리가 자료 확보를 한 부분에서 이제 드러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, 네. 나머지 그런 일시에서도 전 전 장관이 아마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알리바이가 이제 인정이 되려면 사실은 이제 해외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구속되어 있었다. 이 정도 되어야 이제 수사기관을 좀 믿을 수 있는 부분이고, 여기서도 이제 극단적으로 따지게 되면 2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. 그렇군요. 그러면 사실 그 부분도 조금 더 믿을 만한 부분인지는 좀 사실관계를 더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. 그런데 자, 공교롭게도요, 이 무렵 전재수 전 장관을 비롯해서 지금 피의자로 입건된 3명이 동시에 통일교 관련 행사에서 포착이 됐어요? 맞습니다. 어제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졌는데요. 역시 2018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행사입니다. 어떤 행사냐면요. 네. 통일교가 설립한 한세계평화 국회의원 연합, 영어로는요 IAPP라고 합니다. 당시 그 행사 모습인데요. 지금 빨간 동그라미에 저기 지금 나오는 사람은 김규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고요.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, 자, 전재수 전 장관 모습 왼쪽에, 그다음에 김규환 의원 오른쪽에 임종성 전 의원이 지금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. 이 세 사람이 지금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 3명인데, 이 세 사람이 행사에 참여한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. 그렇군요. 당시에 이제 그 2018년이라는 게 금품 전달된 시기라고 보고요. 이 행사에서 뭐가 논의됐었냐면, 한일 해저터널 추진과 관련된 논의가 됐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사람 다, 그 임종선 전 의원의 경우는 내가 의장 맡았는지도 몰랐다. 그다음에 통일교 산하단체인지 몰랐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, 나머지 2사람 역시도 초청받은 행사라서 그냥 의례적으로 간 거다.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전재수 전 장관은 오늘 또 직접요, 이 한일 해저 터널을 거론하면서 그 연관성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제가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. 한일 해저터널은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입니다. 분명하게 제가 반대를 해왔던 것이고, 이것은 저의 정치적 신념입니다. 자, 또 오늘 소환조사 이후의 상황을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